짧게 오늘 자리 정리하기 위해서 향후 전국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얘기 조금씩만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꽤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어쨌든 현재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좀 하락하는 그렇죠. 추세가 지금 네.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현재 스코어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조금 바뀔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국면은 뭘로 넘어가고 있냐면 이제 패스트트랙 시즌 2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네. 봐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희망사항이겠죠, 당장 이제 민주당에. 물론 이제 쟁점 아까 얘기처럼 이제 선거법 먼저 하고 그럼 음. 이제 그거는 이제 야 3당의 어떤 요구였고 지금 뭐 사법개혁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당장에 이거를 뭐 처리될지는 모르지만 상정하는 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게 또 지지부진해서 이게 논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상정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아까 다툼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상정 시켜놓고 결의는 내가 보기에 선거법과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가면 당장이 제가 보기에 지금 검찰 개혁 그동안 우리 패스트트랙 과정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 과정도 있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사실은 한 4월 이 패스트트랙 사건 이후로 논의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안 올린 거 말고는 그냥 논의된 게 없거든요. 예.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렇다면은 이번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패스트트랙 당시에 그 국회법 이제 충돌과 관련해서 이제 또 계속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 검찰에서는 이제 이쪽도 밀고 들어갈 거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국은 이제 소환 안 온다고 했으니까 네. 영장 체포영장을 신청할 건지 아니면 그냥 근데 그거 그것도 너무 안 하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과 안 돼, 국회에서 통과 쉽지 않으니까. 그래 보면 결국은 소환 안 하고 기소할 밖에 없는데 그럼 기소를 어디까지 할 거냐, 누구까지 할 거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죠. 막 직접 막 부순 분들 아니면 막 몸살한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을 다 하진 않겠죠. 근데 또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마 패스트트랙 전국이 시작된 거와 관계없이 어쨌든 조국 장관도 이렇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몇몇 분들은 제가 보기에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그날 현장에 안 가보셨죠? 가봤죠, 안 그 의안과에서 그때는 없었어요. 의안과에서 그 한창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뭐 팩스 부수고 뭐 이런 노루 발목법이 들고 있는 그 나경원 대표의 사진 있고 그런 그 광경을 저랑 옆에 지상국회였던가 저희는 그냥 그 구경을 좀 했거든요. 그 감금 그쪽에도 계셨었어요? 감금은 이제 저희 당의 당당. 최이배 의원님이 그러니까요. 감금당했고 당했잖아요. 근데 감금은 또 이게 애매한 지점인데 감금은 소파 깔고 앉은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적극적인 행위고 예. 안에 보면 뭐 민경우 형 마술하고 이런 거 막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사례가 없는 그런 판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밖에 다 좀 어려운 부분이 연장농성하고 있고. 이랬는데 뭐.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의안과에서 그 이제 난투극 벌였던 거기는 특히 그 의원들은 생각보다 주도적이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보좌관들? 그러니까 몸싸움 많이 했던 건 보좌관 당직자들인데 정치의 문법상 사실 보좌관 당직자들에게 그런 걸 많이 묻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저는 검찰도 상당히 그 고민이 깊을 거다. 어딘가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지 감금도 소파를 깔고 앉은 게 감금이냐 못 나간 게 마술쇼를 한 게 감금이냐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라서 저는 어렵다 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최이배 의원 감금한 분들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배야 면담 좀 하자 이렇게 했대요. 가가지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면담 요청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면담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각자 뭐 우스꽝스러운 법리로 변호할 텐데 이거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것보다 약간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선거법에 있어가지고 예. 민주당이 사실상 정의당을 버리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저희가 바라봐야 되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 왜 매력적이었는지 살펴보면요. 그 범여권에 지금 이제 지난 6개월 정도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에 여야 협상 구도가 많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은 교섭단체가 3교섭단체 체제에서 야성향이 확실히 둘 예. 그리고 여성향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과거엔 김관영 원내대표 때는 그래도 약간 여성향이 좀 더 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의석수가 실제로 우리 지금 국회에서는 단순 다수를 갖는다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회 운영에. 예. 그런데 정의당이 만약에 3교섭단체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이 되게 되면은 후반기 국정 운영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의당이 최근에 좀 하락한 지지율이라든지 아니 민주당도 나눠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좀 그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은
3교섭 단체보다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는 연동형보단 소선거구제가 어쨌든 단순 다수를 만들기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쪽으로 틀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고 그걸 지금 정의당이 감지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고 오늘 거기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은 그 의도가 사실 좀 명확하게 되어지는 듯한 발언, 그러니까 사법개혁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조가 깨질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 그게 앞으로 패스트트랙 전국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이슈가 정책 이슈가 없다면 예. 우리 다음 주쯤 해가지고 그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선거제. 선거법 강의, 선거법 특강 뭐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 저도 글로 읽었을 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좀 이렇게 도표 같은 거 이렇게 쫙 알고 해갖고 싶지도 않아 저는. 예? 저희 나갈 사람들이랑 알아. 저희 그거부터 하죠. 나가니까. 그 민주당 공천제도 대해부, 아니 현근택 변호사 공천받는 방법. 그 각당 공천 방법까지야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도대체 뭐 그러니까 선거구제를 개편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할 거 있는데. 다음 주 어떤 거? 정경심 정경심 영장 구속. 발부될까? 이거. 아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추이를 보자고요. 제가 뭐 한 달째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덮어놓고 다음 주에 마무리 하자는 게 잘하지, 아니라 이제 다른 이슈랑 좀 비교를 그렇죠. 해가지고 특별한 게 없으면 선거제는요. 선거법 막 그 국회 논의할 때 해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패스트트랙 2장이라고 이제 현근택 변호사 표현하셨는데 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선거법 갖고 드디어 붙을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까지의 세력 구도, 뭐 자유한국당 대 나머지 뭐 이런 구도는 아닐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타협안의 결과가 희한하게 나올 수 있다. 네네. 예를 들어 서로 눈치 게임하다가 330석 만들어 놓고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선거제 통과될 때까지요. 아마 바른미래당은 안 깨질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선거제가 아, 그거 어떻게 좀 잘 해결되고 있어요? 선거제가 사실 아닙니다. 희망이거든요. 저희가 못 선거가 만약에 당내 그냥- 문제는 계속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가 안 되면 다른 생각하죠. 다 각자 살아날 방법 생각하는데 연동형 비례가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 당에 그냥 계실 것 같아요. 김태훈 변호사는 아니 그나저나 뭐요? 제가 첫 질문은 지지율 전망이었는데 또 여기 지지율. 요렇게 아니 향후 전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죠. 민주당은 이제 위기는 이제 멈췄죠. 하락세는. 하락세 이제 원래 사실 추풍낙엽처럼 빠졌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좀 멈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빠질 거면 다 빠졌고 지금 41분은 콘크리트인데 대통령 콘크리트잖아요.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지층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하락세는 좀 멈출 것 같긴 하고 뭐 경제나 뭐 외교안보 이런 다른 이벤트 이슈가 없는 이상 지금 상태로 하락세는 좀 멈출 거고 문제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전략을 어떻게 될까 고민. 지금 뭐 거의 0.3%, 0.6%? 붙었어요. 예, 네. 거의 딱 0.9. 그러니까 아, 지금 일간으로는 역전됐어요. 네, 일간으로. 그러니까 사실 반사익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적이 있어서 그 적을 잡자 그래가지고 올라간 거라고요. 그 적이 없어졌어. 그렇죠. 당장 올 주말에 해야 되나 주말 집회? 이제 광화문에 모일 보세요. 이유도 좀 애매하죠. 보세요. 머리 길러야죠. 그리고 주말 네. 집회에 보면 이제 삭발한 거 그게 머리 길러야죠.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두 개였죠. 크게 나누면 그게 두 개가 연동돼서 같이 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조국 구속과 조국 사퇴와 문재인 퇴진은 같이 해볼 만한데 조국이 지금 사퇴한 이상 덮어놓고 조국 빼고 문재인 퇴진만 하긴 또 웃긴 상황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은 뭐 외교도 있고 경제도 있지만 결국 이 조국 사태를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당신도 물론 이거거든요. 사실 정치적으로. 근데 어쨌든 조국 장관을 물러났잖아요. 근데 지금 광화문 가서 문재인 퇴진 이거 하기는 잘못하게 되면 오버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전략이 이제 고민에 들어갔을 거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오늘 살때일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거든요. 일단 내일 잔치상이라고 음식 많이 차려놨는데 이제 팔이 날리게 생겼죠. 내일 그렇잖아. 그거 뭐 날라갔습니다. 법무부 국가. 법무국가. 네. 아니, 사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잔치상이라고 두고 보자 그랬을 텐데. 근데 날라갔죠. 올 주말에 집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제는 새로운 걸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저는 근데 그 고민이 민주당 쪽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 오늘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에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간 벙찐 느낌이었거든요. 저마저도 이게 뭐냐 이게 결말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명징하게 화남을 표출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보니까 공지영 씨 이런 분들이 굉장히 화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보증 때문에라도 조국 장관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냈던 분들 그 안에 보면 뭐 사랑해요 정경심 교수 이런 구호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허탈감에 휩싸였다는 것이 앞으로 민주당이 좀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분들 중에는 10월 19일 날 다시 한번 또 집회를 하자고 기획하고 이제 포스터를 돌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의도에서.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되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조국 사태의 경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탄핵된 뒤에도 그 여운이 지금 보수 분열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왜 지키지 않았냐라는 주장을 하는 일부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긴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거 두 개는 사이즈 아닙니다. 차이가 근데 너무 크지 저는 않아요? 이번 판에 있어가지고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보증을 서주는 순간부터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렸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탄핵 때 180만 명 나왔다 주장하지만 이번엔 200만 명 나왔다 주장하고 그걸 그렇게 격상시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파는 물론 탄핵처럼 2, 3년 가지는 않겠지만은 예. 한동안 여권에서는 자기 지지층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다독거림이 좀 필요한 시기가 올 음.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이제 SNL을 많이 하니까 우리 SNS상에 우리 당 지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왜 지키지 못했냐 아니면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그 상황 관리라 그럴까요? 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 뭐 지금 이 사법 개혁 부분이 사실 국회로 넘어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아마 법무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뭐 거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안들은 어쨌든 그렇죠. 나왔고요. 결국은 예.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호응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뭐 10월 말 이걸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게 뭐 정의당과의 뭐 공조가 깨진다 버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선거제를 하기 위해서도 이걸 빨리 어느 정도 통과될 거라는 거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 사실은 선거제가 더 어렵습니다. 선거제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검경 수사권은 지금 한국당도 한다 그러고 공수처안도 어느 정도 사실은 약간 있지만 이거는 본인들의 생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선거제는 아마 아예 그렇죠. 보이콧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빨리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게 우리가 늘 맞는 얘기하지만 것 같습니다. 이거 여의도에 계신 분들 자기 자리 그럼요. 지키는 데는 선거제- 아주 근데 네. 그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정의당은 솔직히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데 먼저 자기들 관심법안 제껴놓고 민주당 관심법안 한다고 하면은 정의당 그 강행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특히 지금 상황은 민주당 지지율이 오묘한 지점에 도달해가지고 소선거구제가 아주 유리해지는 지점에 왔어요. 연동 비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거두지 못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오늘 이제 조국 장관이 자진 사퇴를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하시고 지금 오늘 저녁에 바로 우리 저까지 4명이 모여서 관련한 이야기를 거의 1시간 가량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나눠봤는데요. 조국 장관이 이제 사퇴의 이야기로 이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다 했다. 이제는 뒤에 오실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예측 하나 해보죠. 네, 조국 장관 출마한다 안 한다. 짧게 그냥 예스 올로로 나 너. 노 저도 출마하지 않는다. 부산 망가졌는데 지금 어떻게 나가요? 출마하지 않는다. 근데 하고는 싶을 거다. 하고는 시켰지.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국 장관 이번에 그걸 하냐 안 느끼는 것 하냐가 사실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출마는 정치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아마 이번에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려면은 장관 안 하고 바로 갔어야 된다니까. 그랬으면 진짜 멋있는 골을 넣을 뻔했죠. 왜냐면은 뭐 정부에 부담되지 않게 사퇴하고 갑니다 이랬으면. 요 얘기 시작하면 우리 또 30분에 네. 자 어쨌든 검찰 개혁이 계속해서 제대로 좀 추진이 되는지도 이 우리 정치인싸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정국과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예.